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2일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험의 오근수 기자입니다. 네, 김한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하게 한 분 모셨는데, 오늘 이제 후반부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후반부에 BRT하고 일제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볼 건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들께 정확하고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뭐 보시면 그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방송을 한 2주 정도 좀 넘게 좀 비웠는데, 어쨌든 부실 공사예요. 예, 어쨌든 간에 사운드는 이제 완전하게 거의 이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위에서 왜 유튜브 방송 안 나오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또 사실은 여기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때 소재가 또 정확하지 않거나 또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높아짐에서 자료도 좀 보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SNS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죠. 바다인가요? 바다에도 좀 다녀오시고, 예, 친구분들하고 이 소식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악회 관광버스 인사만 4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버스를 타고 산악회 가입을 해서 요즘 트레킹을 다니고 있어요. 바다나 산이나 그 트레킹이 이렇게 좋은지 알았더라면 진작에 좀 다녔을 텐데, 여러분들도 트레킹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예. 자, 최훈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트레킹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제 행사장에 갔다가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얘기 같아요. 네네.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산성시장 건너편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밤토리를 찾아라 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2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사장에 가면 밤토리를 찾아서 밤토리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밤밤 카드를 받아서 움직이는 놀이터에서 이제 가서 게임도 하고 뭐 사은품도 받고 알밤도 먹고 연필도 받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달고나도 하고 뭐 그런 대박에 알밤 넣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가시면 굉장히 좋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꿀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산타 복장을 한 어머니들이 저희한테 언니라고 했습니다만 어머니들이 그 산타 복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소정의 사은품이나 먹거리를 또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최훈 의원님도 참여하실 거죠? 이거 아이들 말고 저 같은 어른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겠죠. 예,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가위바위보 잘하십니까? 가위바위보는 운이죠. 예, 잘한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밤토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바보라서요, 보자기밖에 못 낸다고 하니까요. 이 팁은 꼭 가지고서는 가위바위보 하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겠네요. 여기 가고 싶은 아이들한테 보자기밖에 못 낸다는 거죠. 밤토리가. 우리가 굉장히 좀 정보통이 빠삭한데 진짜 근데 이거 알려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뉴스 체험이니까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밤토리가 보자기밖에 못 내니까 우리 아이들 꼭 데리고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사은품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예. 자, 요거 뭐 밤토리 기존에 이제 그 의정 활동 하실 때 그 밤토리가 그때 아마 마지막쯤에 나온 캐릭터 같아요. 저도 그냥 뭐 깊게 그거를 뭐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시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조천희 이사장님이 추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좋습니다. 우리 조천희 이사장님이 반짝반짝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우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이런 종류의 사업이 보면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장만 그냥 다니거나 구도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널리 홍보돼서 많은 분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한 기자도 한번 가봐야죠. 네, 가봐야죠. 네, 가서 꼭 가위바위보 혹시 모릅니다. 김한 기자 가면 네, 장갑 벗고 주먹을 낼지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본인만 힘들죠. 네. 가위바위보 나랑 계속 해야 되니까. 밤토리 하시는 분 굉장히 좀. 김한 기자님도 수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네. 아마 가면 즐겁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딱지치기나 하려고요 가서. 네, 딱지치기도 하고 이번 그 토요일 날 이 영상을 혹시 뭐 공주가 아닌 곳에서 보시더라도 매주 토요일 날 이 하루 일정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공산성 들렸다가 무령왕릉 갔다가 이제 먹거리 오후에 이제 뭐 점심 같은 거 좀 간단하게 맛집 많으니까 먹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4시부터 8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시부터 8시. 네. 예. 이제 하루가 빠지는데 그게 이제 맨 앞에 1월, 있는데 1월 21일? 1일입니다. 1월 네. 21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토요일 날 매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4일 날 산악구조대 공주시 산악구조대가 관불산에 등반을 했습니다. 유구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분들과 등산로 점검 그리고 환경 정화를 했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현장 스케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희가 영상 질이 많이 좋아졌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이 좀 요란하다 하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봤으니까 이제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원 의원님 아까 이제 한 얘기 그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그 저희가 요새 이제 보면은 제가 요걸 한번 느꼈어요. 등산을 가서 환경정화를 하는데 쓰레기를 등산로에서 옆으로 버립니다. 앞으로 안 버리고. 옆으로 버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겠죠. 이제 앞에다 버리기엔 미안하고 이제 등산로를 벗어나서 안 보이는 위치에다 휙 하고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환경 정화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렵죠. 길에다 그냥 놔주면 그러니까 죽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저희 대표로 쓰레기는 차라리 버릴 거면 등산로에 버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관불산 말씀을 해주시는 그 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등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쓰레기 꼭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잘 싸서 그렇게 하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뭐 그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인데 그 이제 김한 기자도 그날 이제 취재가 있어서 못 왔죠. 네. 취재가 있어서 못 왔고 최원 의원님도 관불산 한 번도 아직 안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관불산 석산반대 투쟁위원회 그 활동 이제 임기 중이죠. 할 때 1인 시위하러 피켓 들고는 그 앞에 간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앞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언제 같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달에 뭐 등산대회나 2월달에나 뭐 그쪽에서 이렇게 가볍게 등산대회도 열고 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난이도가 얼마 높지 않습니다. 그 동학사에서 남매탑 가는 정도 이제 난이도가면 정상까지 가기 때문에 관불산에 등산을 하는 것도 유구은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저한테는 그 정도 난이도도 굉장히 쉽진 않은데 어쨌든 오랫동안 유도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김한 기자의 분량이 지금 얼마 안 나와서 걱정인데. 저 요즘에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목디스크와 목소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울리면 아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BR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공주에 이제 BRT가 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요 최훈 의원님이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좀 자세할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럼 최훈 의원님이 간략하게 개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개요라기보다도 BRT라고 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이기도 하고 또 생소한 이름이라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고요. 광역교통망이에요. 광역교통망인데 우리가 그 다녀보신 분 계실 텐데 세종에서 저쪽 대전 가는 길이 일부 그 구간이 돼 있어요. 가운데 차선 하나는 전용도로 돼 있고 대전도 유성 쪽에 그 곳곳에 BRT 그런 노선이 있거든요. 네네. 대중교통이 그 도로로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차가 막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체증 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고요.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조금씩 답을 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제가 또 받을게요. 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BRT가 이제 좀 아까 최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뭐 신호 없는 버스가 지나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2년 정도 전쯤에 그 세종에서 이제 공주까지 연결이 된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공주 신관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까지만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노선도가 나와 있는 걸 잘 보면 어떤 거는 그 이제 여기 공산성이죠. 공산성 앞에까지 들어온다라고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최훈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2차로는 이제 공주 원도심까지 이어져서 이인면에 있는 KT 역사까지 간다라는 KT 맞나요? KTX. 네, KTX X를 빼먹었네요. 네, KTX 역사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세종에서 공주에 넘어올 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그런다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공주에서 세종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되려 인구가 세종으로 더 나가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고 이제 최훈 의원님이 요 내용 중에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요 사업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됐죠. 예산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실시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도로를 놓으려면 아무래도 사유지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차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무래도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거든요. 공사를 할 때. 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 이상은 사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래서 예산은 확정이 됐고 올해 설계를 해서 아마 내년 내후년쯤 공사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BRT가 좋은 게 이게 전체 예산이 172억이에요. 네. 172억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세종에서 공주까지 오는 도로를 신설한다고 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지하철을 논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아마 몇천억 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BRT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공사도 빠르지만 예산이 지하철의 10분의 1밖에 안 든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뭐 보면 이게 다 공주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종에서 일부 또 이 공사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원을 조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종하고. 그러면은 이게 세종에서 장군면까지는 세종에서 세종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군면 그 너머부터
예. 공주 원도심까지 지금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원도심 이제 예전 터미널 그 지점까지 그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안을 제가 엊그제 자료를 좀 부탁해서 받았더니 아마 우리 이제 공주대교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리도 새로 놓는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막이라고 하죠. 예. 거기까지 우선 터미널 앞을 경유해서 다리 앞에까지 가는 그 노선까지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BRT가 생기면 세종에서 지금 어쨌든 공산성이나 공주 문화 때문에 세종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생기면 공주 사람들이 세종으로 더 나갈 거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버스가 없어서 세종을 못 가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도시로 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교통도 중요하지만 이거 BRT 놓는 이유는 뭐냐면 세종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문화재를 보러 온다든지 아니면 공산성을 보러 온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반대로 세종이 행정기관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사물을 보러 갔을 때 서로 왕래하는데 시간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지금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거리는 가까운데 물리적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다들 세종시 가보셨지만 여기서 거리로 치면 아마 10km 내외, 뭐 짧은 데는 10km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갖고 갔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세종을 갈 때나 세종에서 우리 올 때도 공주시로 올 때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게 시발이 돼서 저는 택시도 좀 세종하고 공주하고 같이 좀 광역망으로 좀 묶어서 우리 저 택시 기사님들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이야기는 이제 세종은 없어서 못 잡고 공주는 그렇죠. 네. 남아돈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이제 공주가 지금 뭐 택시는 뭐 처분을 한다, 뭐 남발을 줄인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세종시는 뭐 부족하다. 뭐 오늘의 얘기가 주가 택시가 아닌데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도시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 BRT 하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주시에서 좀 큰 그림을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단순히 이거 170억 들여서 세종시하고 거리 가깝게 한다. 요게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큰 범위로 보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세종과 공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를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도 경기도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흔히 서울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교통이고 서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어떤 하나의 통합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BRT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그런 물리적인 통합은 없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주와 세종이 상생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170억이라는 예산이 들고 또 이 부분에서는 보면 세종 부담이 아마 한 30% 이상 세종 부담이 될 거예요. 172억 중에도 그러니까 네. 자기네 공사는 자기네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공주시 순수 시비는 25% 들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예, 순수 시비는 그러니까 공주시에서는 되게 거저인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도에 있을 때 도비도 25% 받았어요. 사실은
시하고 도하고 5대5로 이런 국책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 보조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시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저도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거 확정안을 보니까 도비도 25%고 시비도 25%예요. 그러면 우리 공주시는 25% 172억에 그것도 거기서도 세종시 부담분을 뺀 뭐 한 100억 좀 넘겠죠. 거기에 25%를 부담하는 거니까. 그럼 국비가 한 20%는 들어가는 국비가 거예요? 세종에서 50%예요. 아, 국비가. 네, 어떤 사업은 이런 경우의 사업은 국비가 뭐 70% 80%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국비는 시도비가 부담이 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는 50% 이상은 항상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산 얘기 나오면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전체 100%의 예산을 봤을 때 그럼 좀 아까 이제 국비가 한 50%를 차지한다고 했고 그럼 나머지 50%를 뭐 세종이 30% 뭐 아니죠. 그냥 총공사 비용에 국비를 50% 보시면 돼요. 아니 세종시도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구역인데 공주만 국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용의 절반은 국비로 충당이 된다. 그 나머지를 갖고 세종시 부담분 또 공주시 부담분 그 중에 공주시 부담분 중에서는 도비 지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누가 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럼 누가 추진했다?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도지사하고 아무래도 시장님이 서로 또 세종시장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 지역 발전 네, 어떤 그런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신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추후에는 그 세종하고 공주뿐만이 아니고 세종, 대전, 아예 충청도 자체를 다 BRT 시스템으로 연결하려고 사실은 우리 이제 보면 전 국토가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도로를 넓게 뚫다 보니까 이동하기는 쉽죠. 편리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그렇게 다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존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편리한 부분을 잘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세종, 공주, 대전은 최소한 세종, 공주, 대전은 어떻게 보면 충청 또 천안 포함해서 요 구간은 아마 BRT가 아마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아까 2단계 그 KDX 공주역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 얘기가 이 고민이 왜 나왔냐면 저도 그 도의의 첫 번째 제가 그 도정 질의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공주역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면 공주역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게 도로예요. 여기서 공주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네.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아마 공주 시민들 중에서는 거기 도로 난다, 뭐 계룡산으로 옆으로 난다, 반포면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확정된 건 1도 없어요. 확정된 건 왜? 이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그런 거 하잖아. 우리 아산에서 유구 가는 도로 이거 벌써 몇십 년 우려먹는 거예요. 누가 우려먹는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 금강교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우려먹다가 지금 또 2차선 낸다고요. 그리고 확정되면 저는 더 기분 나쁜 것이 확정되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민주당이라도 민주당은 안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양쪽이 똑같아요. 확정되면 본인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BRT가 뭔지도 잘 모르셔.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확정되면 기사부터 내요. 이거 우리가 한 것 마냥.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냥 큰 틀을 놓고 보면 공주는 어쨌든 신도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공주역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BRT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1단계로 신관동까지 오고 2단계로 공주역까지 가는 노선을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만들어야 된다. 저도 찬성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 움직이려고 예. 하면 KTX 좀 타고 움직이면은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빠르고 또. 아니 구도심 말만 꺼내면 다 구도심 활성화해야 그 된다고 구도심이라는 하시면서 쓰면 안 돼. 원도심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말 꺼내면 다 원도심 활성화 하셔야 된다고 다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선출직들은 모두가 공동적으로 그렇죠.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시고 신도시 꼭 만들어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신도시 얘기는 제가 일부러라도 꼭 하는데 신도시 해서 BRT 잘 만들어서 우리 공주 KTX역까지 그렇게 세종에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저희 집도 되찾고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BRT 미래의 집.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 그럼 짧게 그 얼마 전에 이제 도정 질의인가요? 그 이제 고광철 도의원님이 김태흠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송선 동현 신도시 자꾸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안 하게 뭐 만드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김태흠 도지사님이 그 공주가 너무 지금 공주가 되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좀 소극적으로 나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지금 시장님이 아무래도 이 신도시 개발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김태흠 지사가 시장님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왜 무슨 말이냐면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도시. 그러면 시장님이 당연히 그분들 목소리 들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도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명분을 찾아야 되고. 네네. 그래서 아마 도지사님이 같은 당이라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을 좀 도와주시려고 본인이 좀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좋게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 그대로 정확하게 정말로 도지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주시장이 소극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도지사 얘기만 들은 거지 우리 공주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는 진실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 기사난 팩트로만 그 문구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지사는 왜 빨리 하자고 하는데 그 공주시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사자는 되게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뒷배경이 있을 거다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뭐 정치적인 퇴로를 마련해 준 거다, 명분을 마련해 준 거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나는 만약에 그런 계산이 있었다면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충남이 움직였으니 강한 공주가 또 움직여야죠.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충남이 나타나고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최은 의원님 이어가기 전에 자 김한 기자 집이 거기에 개발이 되냐 안 되냐에 김한 기자 집이 한 채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카메라 쳐다보고 최현철 시장님께 힘을 한번 드리세요. 시장님 제발 제 집 좀요. 화이팅! 자, 어쨌든 시장님이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맞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송선동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원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언제까지다 어떤 이제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아니요 기한이 있다기보다도 원래 원계획 우리가 도의에서
동의안 우리가 통과시킬 때 그런 사업 진행되는 그 시간적인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몇 월 달에 뭘 안 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저희가 불안한 거죠. 원래 이 시기 되면 보상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시기 되면 어떤 설명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꼭 지키기보다는 뭐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잘 할 수 있게 한다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보면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막 현수막 나붙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주위 수용하는 거 아닌가. 제 주위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네, 또 젊은 층들 되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에서 이거 개발되는 시기 기다려서 있다가 지금 조치원으로 이사 가고 뭐 대전으로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 저는 뭐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그 공주보나 이런 거 반대할 때 보면 시민들의 열의가 굉장하시거든요. 굉장한. 예, 뭐 이장님들 막 다 문자 돌리시고 현수막 다 붙이시고 머리띠하고 막 나오고 난리 나죠. 그런데 사실은 신도시 개발은 물론 공주보도 중요해요. 지금 공주보의 찬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조건 뭐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주의 미래 또 우리 자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나 아니면 기관장님들이 시민들 설득하셔야 되고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은 시의원들 물론 시의원들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는 거 보니까 뭐 지적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도의원님들 뭐 제가 도의원 떨어진 사람이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이익 대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의정활동 중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 설득하고 또 다니면서 여론 조성도 좀 해주시고 도에서 그 추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제가 4년 해봤지만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이익은 미래에 대한 이익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 꼭 신도시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차제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이야기 오늘 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최현 의원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현역 시절이실 때 신풍에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예전에 이제 면장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친일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됐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현 의원님이 손수 이제 그 친일청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의견을 내시고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1분만 요거 BRT 마무리 조금 하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방송 유튜브는 좀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욕만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BRT가 이제 중앙 전용 차로를 중앙선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전 구간이 다 중앙선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진교차로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교차로가 있거든요. 어진교차로에서 신월초 교차로까지는 중앙차로를 씁니다. 예. 그게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신관 중앙교차로에서 신월초 교차로. 여기까지는 가로변 전용차로를 써요. 갓길 전용차로. 이해가 되시죠?
내 머리에 지금 예. 버퍼링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갓길이라고 하면은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6차로라고 보면 양쪽 3차선 3차선 가운데 차선 하나를 중앙선을 전용 차로로 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신월초 교차로까지 세종시에서 후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환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우리 전용차로 있잖아요. 거기는 1차선이잖아요. 이거 3차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는 그냥 우리 그 보도블록 쪽. 그러면은 이게 보행자하고 어떤 이게 신호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신호 없이 가죠. 근데 보행자하고 어떤 그러니까 신호 체계를 바꾸는 거고요. 예. 신호 없이도 가지만 다른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차선은 전용 그렇죠. 차선인데 전용 차선은 전용 차선이죠. 그 효과만 해도 체증을 많이 감소시키니까. 근데 예. 신월부터 신호가 많을 건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BRT는 공주시까지 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거지 시내를 다니기 위한 전용차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기능이 첫 번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서는 일반 차로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완전 도심에서는 이건 뭐 서울이나 세종도 다 마찬가지고 네. 예, 도심에서 전용차로를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주 신월 교차로까지는 가운데 중앙차선을 쓴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이해 8분이에요, 8분. 배차 시간이. 그러니까 엄청 짧은 거죠. 우리 과거에 보면 어르신들이 버스 한 대 놓치시면 막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시잖아요. 어떤 데는 두세 시간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체증이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BRT의 장점은 들어오는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차가 안 밀리니까 예를 들어 배차 시간이 8분이다. 8분 후에 차가 오는 거죠. 하나 놓쳐도 예. 그냥 그렇죠. 8분 기다렸다 타시는 거고. 핸드폰 조금 보고 있으면 또 그 다음 차가 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예. 예. 그 어쨌든 이제 아까 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최은혜 의원님의 말을 좀 주로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오건수 TV가 그 제가 한 일 위주로 자꾸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주제는 공주시 뭐 충청남도 전체 우리 국가 전체로 봐도 뭐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제죠. 친일 청산, 친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일 잔재 청산이죠. 일본 우리 시절에 일제 시대 때 그들이 남고간 것이 지금도 우리가 청산을 못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친일 잔재 청산 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위원장을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했는데 의원님들이 저를 추천하실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이뻐서 저를 추천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공주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또 공주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친일 잔재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 뭐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게 있으실 텐데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위원장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보면 표가 되는 이거 위원장이 아니에요. 이런 위원장은 표가 되는 위원장은 건설하고 도로 놓고 뭐 시설하고 이런 위원장 해야 표도 생기고 칭찬도 받는데 우리가 흔히 친일잔재 청산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당사자라고 하면 다 반대하세요. 그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뭐 그렇게 다 유쾌하고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 스스로 보면 자랑스러운 제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었죠. 예. 자, 근데 이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전에 면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면장을 했었는데 이게 친일청산이나 친일청산 뭐 잔재청산에 의해서 이 면장 사진이 없어졌으면 이 호적에도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보면은 왜 유명하신 분들 호적에도 적어놓고 하잖아요. 그 직급도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메모하느라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 예. 직급이 떨어지다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면장을 했었는데 면장을 하다가 친일 잔재 청산에 의해서 이제 면장의 사진을 철거했다고 이제 일제 들었어요. 시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제 시대 때 면장은 면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자가 지금 그걸 혼동하시는 거예요. 일제 시대가 우리가 인정하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떼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친일파고 미워서 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광복 이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건 부끄럽고 뭐 그게 수치스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한테 인사하고 관공서에 붙어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개인 예를 들어서 그 면장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면장이면 그 조상들이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네. 신풍면에 네. 살고 계세요. 네,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인을 제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일제가 임명한 면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그 면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직급이 없어진다는 어쨌든 게 면장이라고들 다들 부르시고 호적에도 아마 적어놨을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거는 호적에 적는 게 아니고 그거겠죠. 족보에 적겠죠. 네. 본인들 족보에. 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족보에는 자기들 아무리 미화하고 좋은 얘기 써도 그 개인적인 건데 자기들 돈 들여서 만드는 족보를 뭐 우리가 행정에서 그게 옳다 그러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 저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조사한 걸로 보면 충남 지역이 한 140장 정도 개첩이 돼 있어요. 관공서에 군수, 시장, 뭐 면장 이렇게 일제시대 때 임명했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일을 했냐 안 했냐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어요. 왜? 친일이 임명 사전에는 면장급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군수 이상 아니면 누가 봐도 진짜 치명적인 아주 악독한 친일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그 친일 임명 사전에 들어가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면장이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보면 추론할 수는 있죠.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 병사로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응? 그런데 진짜 추천하고 직접 가가오 방문해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일제시대 때 응? 내려오는 지침 같은 거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런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는 뭐 제가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분들까지 굳이 관공서에 그 영정사진 붙여놓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머리 조아리고 그 사진은 제가 그랬어요. 그 사진은 집에 갖고 가셔서 집에 안방에다가 아유 자기 어쨌든 그 일제시대 때 그분이 친일을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조상으로 잘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기리시면 되지 그거를 굳이 관공서에 붙여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 그 신풍면 말씀하셨는데요. 신풍면 공주시가 140장 중에 몇 장 안 돼요. 저 그때 제가 위원장 하면서 공주시가 많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정한면 한 장인가 있고 신풍면 나중 7장 이렇게 제가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면은 어떻게 됐어요? 없더라고요. 계룡면.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 이미 이제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 뭐 안 다뤄놓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없더라고요. 계룡면. 제가 고향이 계룡면이라 저도 주의 깊게 봤죠.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주 부여 청양을 왜 계룡면 물어보신 게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셔? 아니요 그분의 그 이제 정진석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봤더니 그 기록은 없고 그냥 우리가 자료로 면장하셨다, 뭐 몇 년도까지 하셨다 이런 정도 자료만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 친일 잔재는 뭐 그게 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냥 그 얘기를 질문을 하셔서 드린 거고 친일 잔재 청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이에요. 인물, 사람에 대한 청산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분이 하신 친일 행적을 그 사람이 한 친일 행적을 잘못된 게 있다면 지금 후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지명, 땅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설치하고 간 그런 흔적들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께 알리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면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 아시지만 무슨 정 우리 지명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골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그런 용어 쓰잖아요. 뭐 계룡면 무슨 리 그쪽은 또 작은 지명이 또 있을 거예요. 네. 무슨 골 뭐 무슨 정 뭐 그런 식으로 일제 시대 때 일본식의 표기가 있어요. 그 한자 표기가 있어서 그런 지명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그 지명에 일제 시대 때 흔적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그 지명 정리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지역 시설물이 있는지 아니면 면사무소 앞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친일 인사를 찬양한 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공주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거 다 기록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청산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고 또 하나는 학교 쪽에도 여러 가지 잔재가 있어요. 교가도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가 생각보다 많아요. 친일파가 저도 교가를 아니죠. 일제시대 때 학교를 졌으니까 그때 작곡한 사람들이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작곡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 데려다가 작곡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기들 말 잘 듣는 네. 친일파 작곡가한테 교가를 만들라고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교가. 그런데 이제 교가 부분은 조금 이제 종문회하고도 마찰이 있는 것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동문이라면 바꾸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교가를. 100년, 200년의 전통 그러니까 동문들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해요. 우리가 100년 동안 부른 교가를 그쵸.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친일파가 작곡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송두리째 바꿔야 되겠냐.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 학교가 역사가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100년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동문회나 지역과 동문회와 그런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면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공주 봉황중학교 앞에 그 프랜카드가 그런 게 붙었었어요. 재작년인가 일제 잔재 조경수 철거 중 이렇게 붙은 적이 있어요. 조경수로 가면 가이즈카 향나무. 그게 일본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다 알 텐데 향나무 뭐 이렇게 꺾으면 냄새 맡으면 그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학교가 그 대부분이 가이즈카 향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학교 많아요. 그게 시초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학교 그 당시만 해도 뭐 학교 시설이라는 게 별게 없으니까 담장 경계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 향나무를. 그래서 그때 들어온 향나무가 지금도 그냥 생각 없이 그 조경수로 쓰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지는 학교도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근데 다른 학교도 하니까. 근데 그 내용을 알면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냥 조경수로 쓸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황중학교 교장선생님, 당시에 교장선생님 여자 교장선생님이었었는데 제가 성함을 아는데 뭐 말씀을 드리면 과감하게 봉황중학교에서 그 포크레인 불러다가 삽 뜨는데 저는 혼자 감동을 했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혼자 감동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김지철 교육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 작업을. 그래서 학교에 이제 그 조경수 다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이 있으셔서 공주에서도 그 또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거나 이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요즘 시절에 교육감이 그거 없애 이렇게 한다고 없애는 시절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중학생들이 그게 뭐 일제시대 때 향나무인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또 그런 사소한 거지만 우리 친일 잔재 청산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일제 잔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분 비석도 몇 구 있어요. 공주에.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그 마우사 같은 경우에는 김구 선생이 그때 당시에 이제 피신을 해서 묵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거에 비해서 공주에 이렇게 일제 잔재가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일제 잔재도 많고 또 독립운동가도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공주가 그 당시만 해도 관찰사가 있었죠. 충청 관찰사, 충북 충남 통틀어서 공주가 가장 중심지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관찰사가 있는 도시라 공주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관공서도 많고 일제시대 때도 여기가 중심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일 잔재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을 수 있죠. 친일의 대표적인 잔재가 철교 아닙니까? 저도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도청을 대전으로 가는 보상으로 철교를 놔줬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친일 잔재라고는 생각진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또 잘 이용했고 그런데 속마음에는 조금 제대로 된 다리를 빨리 놔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 쳐다보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왜 도청을 받지 저 다리 하나 놨을까. 근데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대로 된 다리 빨리 놔지기를. 근데 이거 제외하고도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제 청산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부분은 시민분들에게 어쨌든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일제 시대 때 그 아픔이나 그런 유산이나 유적도 우리가 역사는 역사대로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 왜 무조건 다 없애려고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하는 분도 계세요. 일정 부분 제가 이해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의견이니까 제가 생각은 좀 해봤는데 우리가 꼭 그걸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렇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그거를 철거하는 것이 철거하고 우리가 더 알려서 일제가 우리한테 저질렀던 그런 부분을 꼭 그걸 그 자리에 놓고 기리해야 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제 면장을 그 사진을 붙여놓고 밑에다가 일제시대 때 면장이니까 잘못된 사람 이렇게 써붙이고 그걸 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니까 깨끗하게 철거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그런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교과도 그렇고 교과도 왜 그거 무조건 없애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교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 뭐 6대 강국 지금 뭐 7대 강국 이렇게 말 나오는데 더 우리 자부심 갖고 우리나라 훌륭한 작곡가가 그런 교가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또 길이야죠. 길이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축구 경기 할 때 아마 이번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하면 우리 이웃 나라니까 일본 응원하자 이런 분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반일 감정 갖지 말자고 교육한다고 해서 반일 감정이 안 생길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그들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역사를 독일처럼 그렇게 되돌리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역 보복을 우리가 했습니까? 일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한 거고요. 우리가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주장을 한 건데 일본이 계속 싸움을 걸고 있고 청산하지 않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그런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야 일본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왜 과거 청산을 하려고 그래. 잔재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리해야지. 제가 그런 주장에는 정말로 1도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반일 감정 무조건 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친일 청산은 반드시 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그것을 기리는 방법 부끄러운 과거도 과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청산이다. 잔재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어떤 역사적인 우리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게 오히려 더 반일 감정을 더 없애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땐 다른 시점 3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는 테러범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긴 했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강도인데 당신네 집에 가가지고 총을 들고 가서 협박을 해서 집을 뺏어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고 뭘 해주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준 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테러범은 네. 일본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네. 아니 식민지가 합법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강탈이죠. 아니 식민지가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우리 제발 좀 식민지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테러범이라고 하면 그쵸. 그것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일본은 우리를 뭐 또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합법적이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좀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면장 사진을 띈다고 해서 저한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에너지면 더 친일 청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일본은 반성도 안 하고 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일본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조금 살살 얘기하자. 친일 청산 살살 하자.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중국에는 그런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사과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일본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주에 솔직히 보면 뭐 이제 공주 쪽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기 나가 보면 아니 저는 징후하지 않아요. 일본인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맞아요. 우리가 배울 거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제가 친일 청사는 뭐냐면 10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이들이 했던 그 악행과 이들이 우리 민족에 했던 그런 수탈과 이것을 우리 세대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일본하고 더 사이도 좋아질 수 있고 더 경제 협력도 하고 문화적인 협력도 할 수 있는 거지. 과거에 그 당시에 그 흔적을 그대로 두고 반성하지 않는 그들과 어떤 미래를 나갈 수가 있을지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 이거 다 없애자. 사진 띄고 일본인 친일했던 인사들 비석 철거하고 시설물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친일 잔재 청산위원회를 만들었던 거고요. 굉장히 저는 보람되게도 소정의 성과는 있었다. 소정의 성과가 있었던 게 가장 큰 게 학교 부분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도 지명정리라든지 또 인물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주시대 관공서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임명한 우리나라 관공서 우리 공주 최소 공주에는 그런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쳐드리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네, 네. 그렇게 그만큼의 성과를 내서. 네, 성과 내셨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최은 의원님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 젊고 또 공주에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기성세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신데 솔직히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이야기여도 그냥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 이런 영상에서라도 채널에서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좀 올바른 진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으면 가지집과 향나무 아무 생각 없이 보셨을 테고 또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면사무소 관공서에 가서 일본 그 시절 면장 사진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보고 다니셨을 테고 그쵸. 또 뭐 교가라든지 또 우리 저 무령 여기 공산성 입구에 서 있는 비석 그 비석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있어요? 예 거기 굉장히 그 당시에 제가 뭐 지금 누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뭐 많이 알잖아요. 뭐 그 당시에 관찰사 그분들 기리는 비석이 있어서 일제시대 친일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상중하가 있어서 아주 거기는 상을 넘어서 특이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행적을 좀 인명사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비석은 좀 바로 좀 철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런 게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로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자 이제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뭐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고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가능하면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몇 가지 BRT라고는 자꾸 뭐 기사도 나오고 막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시민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BRT가 이런 것이다. 우리 세종에서 공주 오는데 시간 한 절반 정도 단축시키고 또 전용차로 만들어서 신호
안 받고 바로 올 수 있다. 뭐 세종 갈 때 주차할 데도 없는데 굳이 차 안 갖고 가도 되고, 뭐 8분이면 배차 시간 8분이면 차 오니까 뭐 세종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세종 분들도 우리 산성시장이나 공산성 관람하실 때 그거 타고 오셔서 철교, 아름다운 철교 건너시면서 이렇게 공산성 산성시장 방문하실 수 있는 그 BRT, 또 우리 친일 잔재 청산, 정말로 저는 이 조급함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여야를 떠나서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친일 잔재 청산이 정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답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친일을 기리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나 친일이 너무 좋아. 일본이 너무 좋아. 제발 이것 좀 어디선가 막 전시관도 만들고 뭐 전시관도 만들고 손도 대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선가 본 듯한 들은 듯한 얘기입니다. 우리 오근수 기자님이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거고,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법에서 잔재 청산을 하는 방법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빨간 우리 혈통을 갖고 있는, 피를 갖고 있는 우리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잔재 청산하는데 다 동의하시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이 맞아, 그 채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 오래된 비석이 있는데 그것도 어째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지명이나 이런 부분, 또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교가를 불렀는데 혹시 그거 그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작곡가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이, 이런 공감대가 생기면 친일 청산을 하는데, 잔재 청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12월 12일 뉴스체험의 오근수였습니다. 김만 기자였습니다. 네, 의원님도 안녕하세요. 예, 항상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